안녕하십니까, 최강주입니다. 자, 시총 상위주 중에 철강주 3개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입니다. 자, 중국 양해 관련주 이러면서 철강화학주들이 바닥에서 좀 치고 올라온 모습입니다. 이렇게 보면 뭐 많이 올라온 것 같지만 사실 철강주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철강값이 뭐 오락가락 했었죠. 자, 이제 중국이 이제 3월 4일에 양회를 여는데 이제 뭐가 있냐면 가장 확실하죠. 지금 중국은 다른 것보다 관심이 제일 큰 건 역시 경기 부양이에요. 코로나로 인한 2년간의 침체기를 이제 3년 차죠. 이번에 그러니까 해술은 4년이죠. 이번에는 좀 만회하겠다 이런 것들로 이제 철강화학 이쪽에 많이 이제 리오프닝이죠. 제대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렇게 막 오래 가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양회로 일단 올리는 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고 철강은 이제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양회 이런 테마를 떠나서 철강 종목들이 되게 지금 되게 바닥권이고 그리고 대부분 저평가 종목들이 많다는 거. 그게 일단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현대제철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제외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저번에 영상을 찍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는 저번 영상에서 자세히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시총 지금 현재 5조입니다. 자,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이죠. 63,000원 고점을 찍고선 상당히 좀 많이 내려온 그런 상태예요. 근데 그것도 신고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자, 요 시절 포스코홀딩스 찍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진짜 우리나라 철강이 그야말로 탑에 있을 때, 그 위치에 있을 때 포지션이고 지금 월봉으로서도 계속 좀 흘러내려온 과정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좀 우리가 주봉으로 살펴보면 어때요? 주봉은 이제 얘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 흐름을 되돌림이 나왔다가 다시 역밀림이 나온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수렴형이 돼요, 결국엔. 자, 주봉에서 결국 짧게 보면 이것도 짧게 보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지금 이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봉에선 역시 바닥에서 추세 전환은 지금 돼 있는 상태고 대추세선도 되돌리긴 했어요. 자, 그러면서 박스업을 하고 있죠. 이제는 바닥에서 하는 것들이 뭐예요?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하다가 박스업. 그렇다면 일단 두 박스는 거의 보장돼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간단하죠. 이런 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한 41,000원 이 정도가 다음 저항이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엔 상당히 이지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얘 BPS, 뭐 BPS가 뭐 다는 아닙니다. 다만 하면 이거 10만 원이 넘을 거예요. 자, 14만 원이네요. 현대제철 BPS가 14만 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저평가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중기 목표가 일단 4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1,000원이 1차 저항선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철강은 일단 업황이 개선되고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 시그널로 본다면 이제 그야말로 대장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철강주를. 대장간주들이 불을 활활 지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봐야죠. 자, 그렇다면 좀 장기적으로 보면 뭐 5만 원 넘는 그런 좀 크게 보는 흐름도 좀 필요할 필요는 있어요. 자, 즉 뭐냐면 코로나 고점까지는 갈 가능성이 높다. 6만 원 돌파 가능성도 열어두겠습니다. 현대제철은. 자, 다음에 이제 동국제강인데 동국제강은 한 1조 4천억짜리 그리고 마지막 볼 KG스틸은 1조 초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동국제강도 뭐 영업이익은 상당히 좋아요. 작년에도 7천억을 확정졌는데 그게 또 2021년이 사실 실적이 제일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그거에 비하면 또 2020년, 19년 성적을 보면 각각 3천억, 1,600원, 그러니까 적어졌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시장 가치 대비 너무 좀 낮아 있어요. 얘도 BPS 보면 현대제철만큼은 아니지만 얘도 35,000원이에요. BPS가 이 위에 있죠. 그렇다는 건 환저히 얘도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얘는 추세선이 없으니까 잘 됐네요. 그면서 같이 공부하면 되죠. 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 여기서 돌파를 했어요. 자, 차트를 보시면 현대제철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현대제철이 더 많이 눌렸다고 볼 수가 있죠.
자, 현대제철은 작년은 2조 4천억 영업이익, 올해는 재작년이죠. 2조 4천억, 작년은 1조 6천억. 사이즈는 뭐 크죠. 동국제강보다 훨씬 크지만 동국제강이 좀 알차게 운영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여기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저항력은 여기서 봤잖아요. 여기죠. 이전 고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죠. 16,000원 정도가 되는데 어제 거의 비슷하게 찍은 것 같아요. 15,000원 넘긴 것 같은데, 그죠? 16,000원 찍었네요. 그죠? 16,300원이 이전 고가입니다. 이거 돌파는 뭐 일단은 할 가능성이 높죠. 오늘 뭐 장이 안 좋아서 조금 쉬어가더라도 양해까지는, 근데 양해까지 얼마 남진 않았습니다. 양해 관련주도 똑같죠. 양해 시작되면 끝이에요, 보통. 재료 노출이라고 우리가 보죠. 근데 철강은 좀 다른 면에서 보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평가고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좀 경기 활성화, 자, 뭐 바닥인 경기 침체 라인에서 좀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얘는 중장기로 일단은 중기 목표가로 2만 원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자, 동국제강도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 철강 전성기 때 이 시절까지는 좀 머나먼 스토리이긴 하지만 얘는 현대제철에 비해서는 좀 더 강한 차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2만원 회귀하면 상반기에 만약에 2만원까지 회귀해도 상당히 잘했을 거다, 잘한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얘 특성상 뭐 에코프로비엠 올라가듯이 급등식으로 올라가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지금 맞고 내려오고 또 이렇게 갈 가능성도 많다라는 거. 철강주는 조심해서 진입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막 거래 터진다고 쫓아가지 말고, 뭐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뭐 14,500원, 14,500원 정도, 아니면 300일선 이런 거 리테스트 들어올 때 매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앞에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이거 와 뚫었다 하고 사지 마시고, 얘도 300일선 조정 한번 나오면 들어가시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KG스틸인데, KG스틸은 뭐 막내답게, 뭐 막내지만 그렇게 차이 나지 않아요, 시총은. 얘도 얘는 근데 작년이 오히려 재작년보다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KG그룹 이쪽이 뭐 잘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죠. 자, 이 종목도 BPS는 한 14,000원, 13,000원 정도 나오네요. 얘는 엄청난 바닥이에요, 얘도. 그죠? 차트상으로 보면 동국제강, 얘는 좀 많이 꿈틀거렸죠, 바닥에서. 박스에 그게 컸죠, 진폭이. 자, 현대제철은 많이 내려왔고, 근데 얘는 장기간 내려오고 이제 박스에서 힘을 내는 거. 근데 KG스틸은 확실히 가볍죠, 얘네들보다. 급등도 빨랐고 죽는 것도 빨랐어요. 자, 근데 가볍다라고 하기엔 진짜 이걸, 그죠? 1조가 넘는 애를 가볍다고는 좀 그래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나오죠. 자, 딱 보시면 상한가도 가요. 자, 그런 흐름들, 물론 이제 다른 이슈도 있었죠, 얘는. 자, 어쨌든 이러면서 이제 쌍바닥 찍고 각도가 많이 올라오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도 얘도 월봉을 보시면 여기 글로리데이가 여기죠. 다 2007년이에요. 이때 이걸 가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목표하는 것도 아니고. 자, 주봉으로 훑어봐도 자, 꿈틀꿈틀. 근데 다운박스죠. 여기선 이제 3박스 잘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는 건 얘도 요렇게 자리를 잡으면서 복귀 라인, 중요한 라인이 어디겠어요? 여기죠. 여기 빠지던 저가 라인 12,000, 12,000원 정도가 되네요. 자, 12,000원이 다음 타겟인데, 자, 어제는 11,000원대 중반에서 한번 슬쩍 밀려 내려왔습니다. 200일선, 300일선 요 중첩 지역을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얘도 중기로 보면 한 16,000원까지 반등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자, 여기서 조금 장기 이평선 소화 시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14,000원. 근데 여기도 단기의 악성 물량은 조금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4,000원까지도 가는 데는 시간은 좀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자, KG스틸은 공략하려면 가장 좋은 포인트는 어디요? 10,000원이죠. 10,000원이에요. 혹시 10,000원이 깨지거나 이럴 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관심은 다 밑에서 나왔잖아요. 뭐 조그만 철강들, 뭐 한국철강, 뭐 대한제강, 조그만 종목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탄력은 좋죠. 근데 어제 만약 이거를 매매하셨으면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그런
하루가 될 수도 있었어요. 시작도 좋다. 어제 급등했으니까 오늘도 올라타자. 근데 쭉 쏘면 이게 계속 버티다가 하는 거냐 하면 어때요? 그냥 5분, 10분 천하였죠. 자, 5분, 10분 끝. 예, 끝났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쌍고를 치려고 하는 흐름 자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철강주들은 뭐 단기로 뭐 이런 종목도 있죠. 삼연철강 옛날에 저도 매매했던 종목인데 이런 애 되게 작죠. 근데 얘도 보시면 어때요? 움직임 크진 않았지만 시가도 그냥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보면 중소형 철강주에서 그냥 앞에 애들 그걸 따라 하다가 안 가는구나 그럼 밀려 내려가는 거죠. 근데 오늘 소개드린 현대제철, 동국제강, 또 KG스틸은 조금 다르죠. 그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힘과 이런 것들. 그러니까 급등은 하진 않아요. 막 급등식으로 가진 않지만, 이제 추세 전환,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자, 5조짜리 현대제철이 어제 종가로 7% 정도 올랐다는 건 상당히 큰 의미는 있다라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철강 관련주, 양회를 섞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스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